필요한 에너지. 꼭 필요한 에너지에 대한 학습에 앞서 간략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야, 지난 주말에 뭐하고 지냈니? 나는 아빠하고 TV를 봤는데 참 신기한 장면을 많이 봤어. 신기한 장면? 뭐? 북극의 눈물이라는 TV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북극곰이 말이야 빙하가 녹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라고. 진짜? 불쌍하다. 그런데 왜 북극곰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지구온난화? 그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지? 나도 그것이 궁금해서 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였을 때 발생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석유나 석탄 말고 다른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없나? 있지.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태양광 말고 다른 것은 또 없을까? 나도 태양광 말고는 민수야, 그럼 우리 푸르미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현황.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아껴 쓰자는 뜻에서 다음과 같이 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광고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전기 에너지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국가 중 에너지 소비 국가 10위이며 석유의 소비는 세계 8위에 해당하는 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2010년에는 우리나라 국가 총 수입액 중 28.6%를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지출했다고 하니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아시겠죠?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여러분 가정에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이 1200와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할 일을 완성해 보세요. 다음으로 우리 가족이 오늘 써야 하는 전력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가전제품의 사용 시간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우리 가족이 오늘 써야 하는 전력량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절약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청소기는 한 단계 낮게 조절하여 사용합니다. 청소기의 모터는 고속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전기기 중 전력 소비가 매우 큰 기기입니다. 두 번째로 에어컨의 온도 역시 한 단계 낮게 설정합니다. 그 이유는 에어컨은 온도에 따라 전력 사용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TV와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고 TV 시청을 안 할 때에는 셋톱박스의 전원을 끕니다.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을 조금만 줄여도 전력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냉장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을 불필요하게 여닫는 행위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낮에는 창가 쪽 전등을 끄고 자연적인 빛을 이용합니다. 날씨 좋은 날 낮에 창가 쪽은 햇빛에 의한 자연적인 빛만으로도 충분한 밝기가 됩니다. 여섯째, 점심시간 또는 학교 1시간 전에는 에어컨을 잠깐 쉬게 합니다. 계속해서 냉방을 하는 경우 냉방을 중지하여도 1시간 정도는 연속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는 건물의 3층 이하는 걸어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녀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냉난방을 적절하게 합니다. 여름철에는 냉방 온도를 26에서 28도,
겨울철에는 난방 온도를 18에서 21도가 되도록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9번째는 쓰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두어야 합니다. 빈 교실, 사람 없는 화장실 등의 전등은 끄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코드는 뽑아두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무엇이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태양에너지가 있습니다. 태양에너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에너지와 태양의 열에너지를 모아 사용하는 태양열 에너지가 있는데요. 태양에너지는 집을 따뜻하게 하거나 물을 데우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시설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열에너지가 있습니다. 지열에너지는 땅속에 있는 열을 활용하는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태양에서 온 열에너지의 47% 정도가 땅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신재생 에너지는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생물이나 생물에게서 얻은 물질들을 직접 태우거나 발효 등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인 바이오매스는 지구상에서 1년간 만들어지는 양이 남아있는 석유의 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 사용한다면 대체 에너지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을 직접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소각할 때 생기는 열을 모아서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만 해결된다면 에너지로도 이용할 수 있고 폐기물 처리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력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다음 보이는 설명과 에너지의 이름이 일치하도록 보기의 블록을 옮겨보세요. 이번에는 태양광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5곡의 퀴즈!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기념일이 무엇인지 정답 입력란에 입력해보세요. 첫 번째 곡입니다. 이날은 에너지와 관련된 날입니다. 아직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곡입니다. 2003년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세 번째 곡입니다.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하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맞추실 때도 된 것 같은데요? 네 번째 곡입니다. 매년 8월 22일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곡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등을 끄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에너지의 날입니다.